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지트윈스 김동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지트윈스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십시오. www.easytwins.co.kr로 들어오십시오. 초기 화면에 보시면 직원 신규 등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대리점 코드를 입력하시고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서 사장님이 아닌 나머지 직원들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직원 신규 등록을 하시고 데모 체험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각각 자신의 대리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십시오. 저희는 데모 체험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금 직원 신규 등록을 하시면 CEO 관리 기능에 직원 전체 정보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신 직원들의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재직 구분이 신청 중으로 나올 텐데요, 수정을 들어가셔서 해당 직원의 재직 상태를 재직으로 바꿔야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용자 레벨을 세팅하셔야 되는데요, 최고 관리자, 일반 관리자, 일반 사용자, 2차 점용이 있고, 이것에 관한 각각의 레벨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화면 위에 도움말에 시스템 공지사항에 권한 관련 정리 내용이라는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굵은 글씨로 된 이 부분은 모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스템 관리 기능에 코드 관리를 누르셔서요, 제일 먼저 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포스를 입력하십시오. 테스트 1 시청력점 판매점 1점이 있고요. 추가를 하시려면 밑에다가 을지로 역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포스 수정이나 삭제를 하시면 해당 포스의 재고가 모두 삭제되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 2차점에는 실제로 운영하시는 2차점이 있으시면 그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고 입거처에는 재고를 주고받는 모든 대리점, 그러니까 지점에서 거래하시는 모든 대리점의 이름을 여기에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텔레콤도 있으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 출고처도 역시 재고 입고처와 동일하게 별텔레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금제는 해당 통신사 사용하시는 통신사에 맞는 요금제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할인 프로그램 역시 실제로 사용하시는 할인 프로그램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 서비스는 모든 부가 서비스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정리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직원 직위는 대표, 부장 이런 식으로 사장님 회사에 맞게끔 직위 정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태 현황도 회사에 맞게끔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액세서리 품목명은 아마 큰 변화가 없으셔도 될 겁니다. 급여 명세서 근태 항목도 맞게끔 입력하시고요. 급여 항목도 맞게끔 입력을 하시고요. 공제 항목은 소득세 이런 것들,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일반 코드는 크게 건드릴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코드 관리 설명을 마쳤고요. 단말기 모델 관리를 눌러보겠습니다. 단말기 모델 관리를 눌러보시면 현재 등록된 모델이 나오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 삭제를 원하시면 선택 삭제를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선택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체 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하고 다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면 이 부분에다가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고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재고 현황을 누르면 현재 등록된 재고의 전체 재고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605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재고일의 역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재고가 위에 나오게 됩니다. 재고를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키보드, 바코드, 대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은 먼저 제조사를 선택하시고요. LG전자로 하시고 모델명 선택하시고 색상 선택하시고 1년 번호 입력하시고 이꼬처는 아까 코드 관리에서 입력한 이꼬처가 뜹니다. 그 다음에 포스가 뜨고요. 추가를 누르시고 1년 번호만 바꿔서 또 추가 누르시고 1년 번호 바꿔서 추가 누르시고 1년 번호 바꿔서 추가 누르시고 그래서 총 4개의 재고가 입력이 됐고요. 적용을 누르시면 해당 재고가 등록이 됩니다. 이꼬 등록 바코드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꼬처 선택하시고요. 재고 위치 선택하시고 재고 상태, 개통처 선택하시고 이 위치에 바코드를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바코드를 찍으시면 이 밑에 추가가 되고 최종적으로 적용 버튼을 누르셔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꼬 등록 재고 대량은요, 처음에 재고가 아무것도 없을 때 또는 중간에 재고를 클리어하고 다시 입력하실 때 하시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의 설명을 반드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예제 파일을, 엑셀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걸 열으셔가지고 실제 재고의 내용대로 정리를 쭉 하시고요. 이꼬처는 다 지점으로 하겠습니다. 재고 위치는 아까 시스템의 코드 관리에 있는 포스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청역점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통처는 다 본사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쭉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윈도우에 메모장이 있죠. 보조 프로그램에 메모장을 열으셔서 방금 정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바탕화면에 재고라고 저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대량 등록 가셔가지고 찾아보기를 눌러서 방금 저장한 재고를 선택하셔서 등록을 누르시면 총 27개가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꼬 등록을 설명을 마치고요. 재고 이전 키보드는 재고를 어느 포스에서 다른 포스로 이전하는 기능인데요. 먼저 1년 번호로 검색을 하시고 추가하면 밑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사 출고는 도착지가 우리 포스만 뜨게 됩니다. 그런데 타사로 하시면 도착지가 타사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면 4개의 재고가 별텔레콤으로 타사 출고 이관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코드도 방법은 유사합니다. 여기다 놓고 바코드를 찍으시면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되시고요. 이전 구분, 출발지, 도착지 해서 적용을 누르시면 재고가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전된 재고는 거래명세표 출력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방금 이전한 8개의 재고에 대해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요, PDF 파일로, 잠시만요, 보시다시피
PDF 파일로 거래 명세표가 출력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반은 우리가 갖고 반은 그쪽에 보내주면 되십니다. 자, 거래 내역 조회는 모든 거래 내역이 리스트가 되니까 그 1년 번호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셔서 분실되거나 이런 재고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판매 실적 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가 차감 정책 관리를 설명드릴 텐데요. 정책 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폰케어를 유치하면 12,000원을 주겠다. 또 LT 유기요금제를 유기요금제 유치 시 22,000원을 주겠다. 이런 거 있죠. 오이요금제 유치 시 1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정책. 그 다음에 차감 정책. LT 유고 미유치 시 3만원. 또 요런 것들 정리하셔가지고 미리 입력을 하시고 수정을 누르시면 나중에 판매일보에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 직원별 목표 등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포스가 나오고요. 대수 목표와 마진 목표, 이거는 만원 단위입니다. 1000점, 1000만원이란 뜻이죠. 요거를 입력을 해 두시면요. 로고를 클릭해 보시면 나오는 그래프에서 초록색 선이 목표 점수가 됩니다. 4,000만원을 목표로 잡았고요. 빨간색 선이 실제 실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분홍색 선이 마감 예상치고요. 주황색 선이 지난달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마진이 되겠고요. 이쪽은 대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만 잘 보셔도 우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제일 중요한 실시간 판매일보입니다. 실시간 판매일보를 누르시면요. 현재까지 판매된 실시간 판매일보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요.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판매일보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첫 줄은 기본 정보입니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그 다음에 판매자가 누가 팔았는지 이런 것도 넣으시고요. 두 번째는 상품 기본 정보, 제조사, 모델, 그리고 그것의 일련 번호, 유심 모델, 그것의 일련 번호, 그 다음에 고객 CTN,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에 계통 구분, MMP냐 신규냐, 유무선 결합이냐, 제휴카드 결합이냐, 이전 사업자, 할부 계열수, 요금제는 아까 코드 관리에서 입력하신 것들이 나오고요. 가입비, 할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부가 서비스도 코드 관리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5번의 매출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모델의 내가를 제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가 30만원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마진은 마이너스 3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팔진 않겠죠. 그럼 할부를 50만원을 들어갔다. 그러면 판매 마진은 2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도 받았다. 5만원을. 그러면 마진이 늘어나겠죠. 25만원으로. 자, 그 다음에 외상도 있다. 그러면 마진이 더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객 오퍼는 노란색입니다. 그 노란색은 여기서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밑에 7번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유형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가입비 대납, 보증보험 대납, 유심비 대납 이런 걸 넣으시면 여기서 합계가 자동으로 잡히고 그만큼 마진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 추가 정책 차감도 노란색이죠.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정책 추가 차감 메뉴에서 입력한 값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추가 적용을 하면 해당 값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마진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마진 계산은 끝났고요. 6번이 장려금 정보인데요. 이 부분은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본사로부터 월말에 받을 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원만 틀려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요걸 보시면 보조금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8만, 예를 들어 의무약정 보조금이 88,000원이다. 요것만 입력을 하시면 정확하게 18만원을 장려금으로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중에 이 목록 화면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본사 자료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판매 정보 입력하시고요. 메모 입력하시고요. 미비서류 입력하시고요. 온라인 판매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을 누르면 해당 재고는 미개통에서 직계통으로 재고 상태가 바뀌면서 일반 재고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판매일보. 자, 그 다음에 결합상품 판매 관리는 인터넷 판매 관리를 하는 화면이고요. 이쪽은 이제 현황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예약 감안 고객은 고객이 그냥 왔다가 가는 고객들 있잖아요. 물건이 없거나 신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고객들을 기록하는 화면이고요. 회계 관리에서는 나머지는 이제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고요. 대납 요청서는 대납을 하게 되는 고객들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업무 관리 중에는 고객 약속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원이 퇴사를 하더라도 여기에 기록을 남기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반드시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셔서 모든 약속은 이곳에 입력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메인 화면에도 그 약속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송금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업무 일정, 달력같이 일정 관리하는 기능이고요. 업무 요청 관리, 이것은 사장님이 직원에게 또는 직원이 직원끼리 업무를 지시하고 처리하고 보고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임 대장이고요. 중고품 반납 리스트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유무선 제휴카드 관리를 하는 화면입니다. 근태 등록은 오늘까지의 나의 근태를 내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태를 정함으로써 근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근태 전체 조회는 전체 직원의 근태를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급여지급 명세서는 자신의 급여 지급 명세서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도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액세서리 관리는 이제 재고 관리와 기능이 유사하니까 요거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는 총 6가지의 게시판이 있고요. 그 중에 필요한 것들 고르셔서 단가표나 PP 각종 문서들 여기다가 올려서 보시면 됩니다. 빠른 메뉴는 자주 쓰는 메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총괄장표는 특정 기간 동안의 회계나 판매 정보를 정리해 놓은 그런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일지는 이제 스케줄이나 예정사항, 실시사항 이런 것들을 학급일지나 군대 일지처럼
작업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외부 링크가 있고요. 도움말에서는 아까 시스템 공지사항 설명드렸죠. 그 중요한 기능들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개선 요청을 누르셔서 혹시 쓰시다가 불편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신청하시면 그 2월에 5일부터 자동이체가 되겠고요. 자동이체가 저희가 확인이 되면 스캐너를 한 대 무료로 드립니다. 재고 관리를 위한 스캐너를 한 대 무료로 드리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재고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대리점을 소개해 주실 때마다 한 달씩 사용료를 무료로 처리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